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장 박광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 피팅을 하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피팅의 기본 상식 어떤 게 있느냐. 기본 상식이라면 어떤 걸까요? 안장이 앞에 있다.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고, 안장이 너무 낮다 아니면 높다 그랬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죠. 그래서 피팅의 기본 상식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실제로 라이딩 하면서 만약 그런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그 원인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찾아야죠. 해결해야죠. 피팅 내가 해줄게. 자전거 좀 오래 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피팅 나도 할 수 있어. 저한테 피팅 받으러 오시는 동호인 분들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그 모임에서, 우리 그 동호회에서 좀 오래 타신 분이 피팅 해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피팅이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우리 걸음걸이에 맞게끔 피팅해라.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간 안짱이라 하더라고요. 약간 안짱. 근데 크립 피팅을 이렇게 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라이딩하면 무릎 엉망됩니다. 그 정도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의사하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고 그런 피팅이 돼야지, 무작정 걸음걸이가 팔자고 걸음걸이가 못 자니까 클릿을 그렇게 놔야 되겠다. 단순히 어느 한 가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피팅은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라이더가 편안하고 부담이 없는 자세가 돼야죠. 그 느낌은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피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피팅 내가 해줄게. 되도록이면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끝까지 책임을 질 것 같으면 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렇게 자기가 해라고 해서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책임 누가 집니까? 책임 안 지실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선수 시절에 남의 거는 잘 보입니다. 안장이 높네, 안장이 낮네. 남의 자전거는 잘 보여요. 근데 그게 잘 보일 뿐이지,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 자전거가 내가 처음 딱 타면 자전거가 내한테 맞는 것 같아요. 힘 좀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자전거를 똑같이 맞춰요. 근데 막상 그걸로 연습하고 나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전거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 민감합니다. 남의 자전거는 보여요, 눈에. 하지만 그 보이는 게 100% 보이는 게 아니다. 사막에 가면 신기루 보듯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피팅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자전거에 대해서 너무 나서서 피팅을 해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몸을 망칠 수가 있다. 피팅은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됩니까?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선수생활 할 때 경기력하고 연봉하고는 정적인 관계죠.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피팅을 해서 나는 더 잘 타고 싶다.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벌고 싶다. 경기력 향상. 무릎 수술했어요. 무릎에 있는 근력을 좀 강화시키고 싶은데 달리기는 너무 부하가 커. 그럴 때는 자전거를 타셔야죠. 무작정 근데 자전거를 타시면 안 됩니다. 자전거 운동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맞는 훈련으로 자전거를 타야 되고, 그 사람의 어떤 맞는 피팅으로 자세로 자전거를 타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선수생활 할 때 바늘상 연골, 좌측 바늘상 연골 수술했습니다. 연골 수술하면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될까요? 최대한 무릎에 부하를 안 주면서 자전거를 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장을 낮게 타면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간다 하죠. 하지만 저는 슈즈, 클릿을 발 가운데로 위치시켰어요. 최대한 뒤로 밀고 안장을 낮게 타고 안장을 뒤로 빼고
그러니까 무릎에 부하가 안 가요. 그렇게 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타니까 또 잘 타져요. 적은 힘으로도 큰 파워를 낼 수 있는 자세다. 그리고 지그시 지구력 자세가 나오더라.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해답을 찾았어요. 제 나름대로. 피팅은 단순히 안장이 낮으면 무릎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면 안장이 앞으로 갔다. 클릿이 발볼에 위치해야 된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피팅을 해야 되나요? 개개인에 맞는 피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피팅 재원, 피팅 범위 안에만 들어왔다고 해서 그 피팅이 끝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피팅의 느낌은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고, 피트는, 자전거 피팅하는 피트는 그 느낌을 끌어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자전거 피트입니다. 파워, 편안함, 부상 방지를 위해서 우리는 자전거 피팅이 필요합니다. 안장 높이. 안장 높이 중요하죠. 안장을 낮게 타는 사람, 너무 높게 타는 사람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이 처음에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들은 왠지 안장을 높게 타면 멋있어 보이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안장을 높게 MTB를 막 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처음 자전거 선수하기 전에 대학생 때 안장을 쭉 끝까지 뽑았어요. 일반 생활 자전거는 제 키에 맞는 어떤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포스트. 그래서 제가 보통 우리 핸들 포스트, C포스트는 안에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선반 가공하는 데 가서 쇠 봉을 그 두께로 잘라가지고 긴 안장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자, 안장 높이, 안장 앞뒤 위치 중요합니다. 앞뒤 위치도. 그 다음에 종류도 중요합니다. 종류도 중요해요. 푹신한 안장, 딱딱한 안장, 넓은 안장, 좁은 안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선택을 해야 된다. 클릿 조절도 중요하죠. 클릿이 앞으로 갔냐 뒤에 갔냐에 따라서 다른 모든 자세가 다 바뀌어요. 클릿이 너무 앞에 있다. 그러면 뒤꿈치가 내려갈 거고, 안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또 안장 위치를 조절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각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핸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가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고, 그다음 이 폭이 좁은 게 있고 깊은 게 있고 깊숙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두께, 굵기, 핸들바 굵기도 다 틀려요. 그 다음에 핸들바의 모양도 다 틀려요. 어떤 거는 요렇게, 어떤 거는 이렇게 각이 져가 있고 다 틀립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또 피팅이 달라져요. 자전거는 비싼 거 타면서 자세는 엉망이다. 그것만큼 안타까울 데가 없습니다. 자전거 1000만원짜리면 한 100만원을 피팅에 투자해도 손해볼 거 없습니다. 1000만원짜리 자전거 타면서 병원에서 1000만원 이상 쓸 수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 안장을 너무 높게 탔어요. 실제로 그렇게 또 경륜 선수는 많이 타요, 많이들. 그래서 훈련할 때 저는 이제 벨로드롬에서 타면 경사가 됐잖아요. 거기 내리막 인터벌 할 때는 엉덩이를 돌고 막 인터벌을 하거든요. 근데 인터벌 하고 의자에 앉아야 돼. 안장에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앉을 때 안장 코에 유니폼이 걸려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가 유니폼이 걸친 상태에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장이 높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비뇨기과에 가서 우리가 그때 당시로 비뇨기과에 가면 치료법이 좀 놀랐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비닐 장갑을 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데 엄청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것까지 제가 받아봤습니다. 물론 그때 이후로 비뇨기과는 안 갔습니다. 정형외과는 제 집 드나들듯이 훈련 마치면 오후에는 무조건 침 맞으러 가든지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든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피팅을 통해서 안 가도 되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피팅을 통해서. 자, 그러면 피팅이 왜 그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느냐? 그렇게 통증이 유발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찾아야죠. 그래서 그 이유를 찾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죠. 먼저 볼게요. 자전거는 크게 세 가지 접점이 있습니다. 클릿, 페달이죠. 페달하고 안장, 그 다음에 핸들바. 우리 신체는 그 세 군데 딱 접점입니다. 자, 먼저 클릿부터 볼게요. 클릿. 클릿이 너무 앞에 있다. 클릿이 너무 앞에 있어요. 클릿입니다. 클릿이 제일 지금 현재 이게 가운데 있는 위치인데 이게 제일 앞으로 갔다. 제일 앞으로 갔다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뒤꿈치가 밑으로 쳐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발끝 채워서 타게 되겠죠. 그럼 발끝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발 앞에 근육 경련이 생길 수도 있고. 반면에 반대로 클릿이 뒤로 갔다. 뒤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발 전체로 페달링 하니까 발바닥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힘의 손실이 생긴다. 힘의 손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힘의 손실. 물론 아까 앞에 있을 때도 뒤꿈치가 내려가면 손실이 생기죠. 가운데 있어도 뭔가 부자에서는 손실이 생길 수가 있다. 발끝이 너무 안쪽에 있다. 보통 우리 사람은 다 이렇게 외반입니다. 대부분이다. 근데 이걸 우리는 이렇게 외반이죠. 밖으로 퍼졌다. 자, 발끝이 너무 안쪽으로 갔다. 안짱다리다. 안짱다리. 이렇게 되는 거죠. 아치가 높고 안짱다리다. 이렇게 피팅이 되면 힘을 전혀 못 써요. 힘을 전혀 못 써요. 무릎 바깥쪽에 통증도 생기고. 반면에 이렇게 피팅이 된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피팅인데 약간 팔자인데 이게 좀 심하게 팔자다. 그래 됐을 때는 무릎 안쪽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뒤꿈치가 차체에 부닥칠 수 있어요. 아니면 크랭크에 부닥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클릿을 뒤로 위치해서 껴서 안 데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장이 너무 높다. 안장이 높으면 엉덩이가 들쑥들쑥해요. 왔다 갔다 하고. 특히나 로라 위에서 인터벌을 간다. 그러면 엉덩이가 덩덩덩덩덩 튀어요. 안장이 높을 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무릎 뒤쪽 인대가 아파요. 그 다음에 장경인대라고 무릎 요 측면에 거기에 대퇴 골조하고 부딪혀서 아파요. 인대가. 장경인대염이 발생할 수 있다. 너무 낮다. 안장이. 너무 낮으면 무릎의 각도가 작아지게 그러면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요. 무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낮으면. 안장이 너무 뒤로 갔다. 너무 쭉 뻗었다. 그러면 안장이 높은 거하고 똑같은 어떤 효과라기보다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뒤로 쭉 처지게 되면 뒷목이 아파요. 팔꿈치도 아프고 뒷목도 아프고 그 다음에 핸들 조정이 잘 안 돼요. 핸들 조정이. 안장이 너무 앞으로 갔다.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앞으로 간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무릎 통증이 발생하죠. 앞으로 가면. 페달 축보다 크랭크가 9시 방향에 있을 때 페달 축보다 무릎이 앞에 있으면 통증이 생긴다. 목과 어깨 딱 갇혀버려요. 목과 어깨가 이렇게. 그래서 목과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파요. 무릎도 아프고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핸들바죠. 핸들바가 너무 짧다. 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깨가 구부러지겠죠. 어깨가 딱 다쳐버려요. 그러니까 목과 어깨에 통증이 생겨요. 너무 짧으니까. 오버렐 리치가 너무 짧다는 거죠. 너무 길다. 길어도 문제가 생겨요. 팔이 쭉 뻗어지고 충격 흡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팔목과 팔꿈치 통증이 생깁니다. 핸들바가 너무 높다. 핸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가벼워서 움직이고 엉덩이 핸들 높으면 상대적으로 체중이 안장이 실리겠죠. 그러면 안장통이 생기는 거죠. 안장통이. 그 기준 범위가 40에서 50도 몸통 각도거든요. 상체 각도. 근데 한 55도, 60도 되면 체중이 바로 안장으로 가는 거죠. 핸들바가 반면 너무 낮다. 너무 밑에 있다. 어떻겠습니까? 팔이 뻣뻣해진다. 팔이 이제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등하고 목이 부담이 가요. 이런 어떤 피팅의 기본 상식들을 알고 자전거를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원인은 뭔지 하나만 원인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 거기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 부분 찾는 게. 하지만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 딱 보면 나오거든요. 답이. 무시 못합니다. 그 경험과 노하우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피팅을 했을 때의 좋은 점과 피팅 기본 상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